대한민국이 6월 요번 주에 또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2017년도서부터 지속적으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진행해 오고 있고, 시일이 지날수록 규제 강도를 점점 강화를 하던 중이었어요. 심지어 이제 2020년에 들어오게 된 다음에는 아파트를 이제 팔게 되면 이 판돈으로 뭐 할 거요? 국민이 정부에다가 소명하는 상태. 아파트를 사겠다고 돈을 갖고 오면 여기 돈 어디서 났어? 국민이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정부한테 소명하는 상태를 넘어서 강남의 대부분 대치동 같이 이제 강남 핵심 노른자 땅은 다 토지거래 허가고요. 정부에게 허가를 맡아야지만 거래가 되게 돼요. 사유 재산을 거래를 하게 되는데 정부에다 허가를 맡아야지만 거래를 하는 지역으로 됐고, 수도권의 대부분의 지역이 이와 같이 다 조정 대상 투기과열지구로 거의다가 묶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 언론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투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 오르면 나쁘다. 피곤한 노동자가 하루 일을 마치고 와서 편히 누워서 잠잘 공간인데 그걸 갖다가 못된 놈들이 투기를 한다. 이와 같은 논리를 프레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그 얘기는 맞다. 투기로 과도하게 아파트나 주택가격이 급등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런 투기 수요는 잡아야지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경기 가격은 과열 국면이 아니다. 먼저 앞서서 이제 살펴봤었던 상호분행 연체율이 과열에 들어갔을 때 그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2008년도 세계 부동산 버블 때 상호분행 연체율이 올라가게 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이와 같은 버블 현상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상호분행 연체율이 2008년도 이후에 하향 안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와 다르게 버블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른 국가들을 돌아보게 되면 대한민국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경기라는 것은 경제학자 한센이 발견한 것과 같이 17년 주기를 갖게 돼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글로벌 유동성에 따라서 같은 기간의 부동산 경기가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이 주기가 보통 17년 주기가 되고, 초기에 5에서 6년까지는 불경기가 진행이 되게 되고 6년을 넘으면서 호경기가 진행이 된다.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세계경제 표준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어떤지를 보게 되면 세계 글로벌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가늠을 할 수 있게 돼요. 여기에 이제 빨간색 선으로 나타낸 게 미국의 실질 주택 가격이에요. 그냥 주택 가격 절대값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주택 가격이에요. 이게 주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코로나19가 덮치기 직전까지 이와 같이 2013년도경부터 미국의 부동산 경기를 포함한 지구상의 대부분의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가들의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은 호경기, 상승세가 진행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투기 때문이다. 그러면 전 세계가 누군가의 투기로 인해서 같이 움직이는 거고, 한센 경제학자가 17년 주기 부동산 주기서를 발견한 것은 부동산 투기 주기서를 말하는 것인가?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세계는 이와 같이 2013년도 이후로 부동산 호경기 사이클에 들어가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가 과열이냐 아니냐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여기에도 이제 복합 지표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파란색 지표를 보게 되면 유동성과 주택 가격의 상대 강도를 비교를 하게 된 거예요. 즉, 어려운 말인데, 여기서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유동성 증가 속도가 주택 가격 증가 속도를 압도한다라고 보면 되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파란색 그래프가 올라가게 되면 주택 가격의 상승 속도가 유동성 상승 속도를 앞섰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래프가 자꾸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주택 가격이 시중의 유동성을 고려를 할 때 과열 국면이 아니라 앞으로 더 상승하게 된다는 것을 반대로 알 수 있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파란색 선이 이와 같이 내려와서 횡보하는 이 시기가 나타나게 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해요. 파란 선이 내려온 다음에 횡보하게 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파란 선이 내려와서 횡보하게 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파란 선이 내려와서 횡보하게 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현재가 중요해요. 횡보 중이었어요. 코로나19가 덮치기 전까지.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 즉 유동성의 증가 속도가 주택 가격보다 더 빠른 국면이 진행이 되게 됐는데,
일정 수준의 유동성이 누적됨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그에 비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코로나19가 덮치기 전까지 글로벌 경제의 흐름이었다는 것을, 부동산 경제의 흐름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향후예요. 야, 경제는 멈춰섰다가 정상 컨디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가동이 되게 되면은 실적 개선세가 빠르게 나타난다. 부동산은 어떨까? 여기에 미국의 유동성 증감 속도를 나타내는 경제 지표를 나타냈어요. 2020년 3월 23일 무제한 양적 완화 이후에 이와 같이 매우 빠른 속도로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무제한 양적 완화는 미국의 건국 이래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고, 또한 이와 같이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는 속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훨씬 초과해서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파란색 그래프가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도 안타깝게도 2019년 7월 1일까지 뿐이 제공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동성이 이와 같이 미국의 건국 이래 한 번도 없었던 속도로, 매우 격한 속도로 증가가 됐다면 이 유동성과 주택가격 상대 비교 지수가 밑으로 내려갔을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유동성의 증가 속도가 주택가격 증가 속도를 압도하게 되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와 같이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그 뒤에 나타나는 횡보기간 때 얘가 더 급등을 할 거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투자하기에 여전히 적절하다는 것을 이 지표를 통해서 직접 눈으로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그러면 부동산 경기,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덮치기 전까지 잘 가던 중이었고, 잠깐 이제 힘들었지만, 다시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이제 걸음마를 하게 되면 얘가 제일 먼저 앞으로 튀어나갈 애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잘 나가던 놈인데 얘가 지금, 8분 능선을 넘었는지 끝물인지 그거는 알아야지 되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에 빨간색, 앞에서 이제 살펴봤었던 똑같은 이제 지표고, 미국의 빨간색 선은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가 되게 돼요. 이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를 이제 프레드라는 이 사이트에서,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운영하는 이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조회를 했고, 여기에 나타낸 녹색 선은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이 녹색 선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 특화된 시각적 방향성 분석도고요. 무슨 말이냐? 앞서서 이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를 받고 얘를 원인과 결과 분석? 어려워. 난 이거 처음 접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해본 적도 없고 어려워 너무. 이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분석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냥 나타낸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의 진화 과정 속에서 인간이 두뇌 용량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게 시각 정보래요. 그래서 이와 같은 복잡한 분석 내용을 그냥 그림으로 다 총합해서 나타낸 거예요. 이것만 보면 돼요. 미국의 주택가격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었냐?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바로 미국의 주택가격의 수명주기예요. 녹색 비행기 기둥.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돼요. 비행기는 태동기를 이륙하게 되면 최종 목적지인 쇠퇴기까지 비행을 하게 되고, 쇠퇴기에 이르면 사멸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귀향을 하는 윤회의 원리를 따르게 되고, 이와 같은 수명주기는 기술 수명주기, 제품 수명주기, 스마트폰의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신문기사에서 봤었던 그 수명주기 개념하고 동일하게 되고, 사회과학에 속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철학에서 말하는 생로병사의 그 개념하고도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가게 되면 미국의 주택가격을 포함한 부동산 경기는 1980년대까지 태동기를 넘어서 1차 상승이 완료가 되게 됐어요. 즉 여기 녹색 비행기 궤도에서 빨간 선으로 나타낸 게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예요.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바로 이제 쇠퇴기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평균 상승 속도까지 가속이 진행이 되고, 여기에 이제 경유지에 도착하게 되면 비행기가 일정 기간 충분히 점검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경유지로 가는 게 아니고 최종 목적지인 쇠퇴기로 가는 2차 상승이 진행이 되게 돼요. 녹색 비행기 궤도에서는 두 번의 상승이 진행이 되는구나. 2007년경에 이제 최종 목적지인 쇠퇴기 마료까지 이제 미국의 주택 경기가 들어왔어요. 부동산 경기가 들어왔고, 이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닌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태동기로 귀향을 하게 됐어요. 2013년경에 이제 태동기로 완전히 귀향을 하게 됐고, 2015년경이 되게 되면서 태동기를 다시 넘어서게 되면서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까지 1차 상승을 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부동산 경기는 1차 상승, 2차 상승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여기 단계에 와 있구나. 여기 단계. 근데 코로나19가 지금 닥쳤단 말이야. 그러면 얘와 같은 조정을 나타낼지, 아니면 더 깊은 조정을 나타낼지, 이게 궁금해. 여기에 이제 파란색 선을 주목해야 돼요. 앞서서 살펴봤었던 유동성과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 간의 상대 강도. 즉, 유동성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게 되면 이 지표는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앞서서 살펴봤었던 것과 같이 3월 23일 이후에 미달러 증가 속도는 2008년도를 넘어서 매우 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이 지표는 얘가 데이터가 2019년 7월 1일까지 뿐이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나오지가 않았지만 이 파란색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1차 상승을 한 다음에 조정을 받았었던 이 1990년대 중반대보다는 이 조정을 받는 폭과 기간이 매우 단축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미국의 부동산 경기 코로나19 덮치기 전까지 1차 상승이 완료가 됐고 지금은 조정을 받는 기간이기는 하지만 1990년 중반같이 오랜 기간 깊이 조정을 받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이 2010년도 이후로 2013년도 이후로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 대한민국도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의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던 중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도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대한민국의 부동산 경기. 앞에 살펴봤었던 똑같은 지표를 그냥 대한민국 지표에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빨간색 선이 대한민국의 주택가격, 물가를 고려한 실질 주택가격이에요. 물가를 고려한 실질 주택가격. 그리고 여기 파란색 지표는 유동성과 이 주택 가격의 상대 강도를 나타나게 된 거고,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유동성의 증가 속도가 주택 가격 상승 속도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미국하고 다르게 대한민국은 2000년도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유동성이 주택 가격 상승 속도를 계속해서 압도를 하다못해 주택 가격 상승세를 옥죄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연동돼서 움직이는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을 보게 되면 1990년대 초반에 목적지인 세택에 도착한 이후에 그 다음에 2000년 초반에 태동기로 귀향이 완료가 되게 됐어요. 얘를 이제 넘어서야지, 태동기를 넘어서야지 새로운 생애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계속해서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서 생애 자체가 200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이와 같이 앞서서 살펴봤었던 세계경제 표준 미국과 다른 부동산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자체 정책이 미국과 굉장히 많이 다르구나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참고적으로 이 데이터도 2019년 7월 1일까지 뿐이 제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이 뒤에 태동기를 넘었는지 이제 궁금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절대값 기준으로 대한민국 주택가격을 보게 되면 2010년도서부터 소폭 상승이 됐지만 알 수 있는 것은 물가를 고려한 이 실질 주택가격 지수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얘가 태동기를 넘어서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또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왜 대한민국은 미국하고 다른 나라들하고는 다르게 부동산 경기가 계속해서 2000년도 이후에 집값 상승세가 굉장히 열의에 위치하는 것일까? 어떠한 정책이 진행되어져 왔나? 그 정책을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 그 정책들이 만든 결과를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2000년도서부터 대한민국의 경제를 보게 되면 여기 인플레이션 지수예요. 물가 지수예요. 2000년도서부터 2012년도까지는 주기적으로 물가가 4%가 넘어가는 그런 시절이 펼쳐지게 되면서 실업률이 3% 초반에 나타나게 되는 경제의 호우 시절이 나타나게 됐어요. 2012년도에 물가가 4%가 넘었고 마지막으로 2013년, 14년경에 3% 초반의 실업률을 나타내는 경제의 호경기가 진행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물가가 4%가 넘을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에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이와 같이 임계 수준을 넘어가는 경제가 활성화되는 임계 수준을 넘어가는 유동성이 공급된 적이 없고 특히 2013년도서부터는
대한민국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들의 통화 한 단위가 얼마나 빨리 회전하는지를 나타내게 되는 통화 유통속도, 즉 이 회전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동차의 RPM처럼 자동차가 튀어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데 이 속도가 계속해서 감속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자료를 이제 준비는 하지는 못했지만 지난 이제 공개 방송에서 이 내용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져 왔었고, 통화 유통 속도의 0.74에 이르기 전에는 지속적으로 유동성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늘리게 되면 주요한 경제 지표가 같은 기간에 개선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근데 통화 유통 속도가 0.74를 이탈한 이후로는 일정 기간 유동성을 늘려주게 되더라도 주요한 경제 지표가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통화 유통 속도 0.74라는 게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0.74. 이와 같이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이 되지 못했고, 얘가 이제 2019년 2분기까지니까 이 뒤에 좀 데이터를 보게 되면 신문에 이제 보도된 내용이에요. 보게 되면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통화 유통 속도는 0.64. 아까 살펴봤었던 대한민국 주요한 경제 지표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임계치가 0.74인데 여기 이렇게 더 떨어지게 됐어요. 이것이 과거에 이제 공개방송에서 진행했었던 것과 같이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장기간에 강도를 더 높이게 되면 브라질과 중국의 사례와 같이 경제가 의도하지 않은, 설계되지 않은 매우 급격한 침체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정책의 결과로 대한민국 경제는 지속해서 2012년도 이후로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지 못했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2016년도, 17년도에 대한민국 통화유통속도 0.74가 임계수준이 이탈되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부의 절반을 만드는 수출도 하락 추세,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도 하락 추세, 2017년 경제 성장률 3.2%, 2018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7%, 2019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0%, 수출도 하락 추세, 경제 성장률도 하락 추세. 이것을 확인한 대한민국의 경제에 투자하는 해외 직접 투자 규모를 줄이면서 하락 추세. 이러한 경제 방향성을 수렴한 코스피도 하락 추세. 코스피는 단순하게 유동성을 늘려준다고 통화 유통 속도의 임계치가 이탈된 상황에서 유동성을 늘리더라도 이러한 경제 지표들이 추세적인 상승세를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 말은 유동성이 일정 수준 매우 폭발적으로 증가되지 않는다면 코스피 자체가 상승 추세를 가지를 못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폭발적으로 유동성을 늘리게 된다면 주식시장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부동산 경기예요. 부동산 경기는 세분화하게 되면 재고주택 경기, 기존주택 경기, 신규주택 판매 경기, 신규주택 착공 경기 등으로 구성이 되게 돼요. 여기 딱 잘라서 유동성이 조금만이라도 증가되게 되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재고주택 경기, 기존주택 경기가 되게 돼요. 그래서 유동성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늘리게 되면 폭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특히 2000년도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생애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상으로 보게 되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병목이 좁아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지를 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점점 좁아지게 되면 기술적 분석상 급등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섣불리 유동성을 섣불리 크게 늘리기도 지금 힘들고 또 안 늘리자니 또 대한민국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침체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